두 번째 세션 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건영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 기본 교육인데요. 일단 실습 준비로는 이제 계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완료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자료실 가셨던 부분에서 제가 8월 20일자로 해서 교육 자료 링크로 넣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링크 긁으셔서 접속하시면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지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랑 같은 내용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될 게 여기 파스타 활용 링크에서 이 zip 파일 하나 다운받아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들어있는 zip 파일 하나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CLI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면 이 인스톨러 그냥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스톨러보다는 아마 이 바이너리 파일 그냥 다운받으셔서 원하는 위치에 풀어놓고 쓰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교육의 진행 순서는 일단은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 자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보여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흐름을 보여드리는 와중에 제가 파스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를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앱을 띄워보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과정 중에 링크가 잘 안 뜨거나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선 저희가 설명회 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기존에 보통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면 모놀리식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다 넣어져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기능들을 각각 세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은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작은 기능들의 앱들을 파스라는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만들게 되는데, 그걸 좀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파스에 배포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마이크로서비스에 기반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구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GUI 환경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GUI 환경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 쪽에 이제 보이는 이 그림처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원으로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들 연결하는 방식으로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주요 기능을 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편집기처럼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비주얼 편집기 같은 경우는 앱을 저희가 이제 배포해놓은 앱들을 이제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성할 때 이제 옮겨다 놓게 되는데, 드래그 앤 드랍을 옮겨다 놓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때도 저희가 그냥 GUI 환경에서 뭐 클릭한 다음에 끌어다 놓고 당겨 놓으면 이제 화살표가 연결되는 형태로 서로 호출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스튜디오 자체가 파스타와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스타 연동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마이크로서비스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생성 기능, 그리고 이 마이크로서비스 스튜디오를 이제 구성할 때 보통은 RESTful API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EST API가 적용돼서 사용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API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API 설계 문서를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개발자분들은 문서 만드는 게 사실 고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코드상에서 개발하시면서 이제 스웨거라는 저희가 어떤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발한 그 API 자체가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API 기능을 하는지를 코드 내에서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스웨거 문서를 이제 그 브라우저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API를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보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API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기능도 저희 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API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이 툴을 이용하려면 어떤 의존성들을 넣어야 되고 어떤 규칙으로 대충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 가이드를 저희가 문서화된 거를 툴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시는 쪽의 개발 그쪽은 이제 뭐 어떤 보안이나 이런 적용하는 건 선택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부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서버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접근해서 어떤 변경 사항을 줬을 경우에 좀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앱들에 관련해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해서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툴 자체를 조금 더 구조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스튜디오는 파스타라는 파스 플랫폼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가시아 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D3나 SVG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 쪽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구현할 때 필요한 어떤 컨피그레이션 서버들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거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함께 뜬 상태로 이제 위에 이제 프론트 쪽을 구성하면 이제 저희 툴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사실 뭐 깊게 아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툴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툴을 이제 사용하실 때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쨌든 간에 구성하시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자주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 패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앱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앱을 뭐 각각의 서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앱을 이제 하나의 공통된 컨피그레이션 서버 공통된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앱을 구성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앱에 어떤 설정 정보를 넣기도 하지만 그 앱들이 공통으로 써야 되는 설정 정보 같은 경우는 컨피그레이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떠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각각의 떠져 있는 앱의 어떤 URL 값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실제 주소로서 관리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찾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 서버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로드 밸런싱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다른 이아스 같은 걸 사용하셔도 뭐 로드 밸런싱 내용들을 뭐 따로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자체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리본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API의 라우터를 그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은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큐리티 부분은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적용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리사일런스랑 펄스 톨러런스라고 해서 이제 장애 나거나 그다음에 뭐 그 앱이 죽었을 경우 회복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히스트릭스나 앞서 소개드렸던 리본 같은 로드 밸런싱 기능들을 추가해서 개발을 하시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총 저희가 6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3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설명을 드리면 뭐 보통 저희가 컨피그레이션 정리한다고 하면 혹시 스프링 다 개발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안 해보신 분도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DB 같은 걸 설정해서 DB 접속 정보를 갖다가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코드 안에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따로 설정 파일을 뭐 이제 스프링 개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퍼티 파일들에 따로 넣잖아요. 네, 그 부분에 넣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외부 설정 파일로 뺀 것들을 저희는 그 각각의 코드에 넣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공통으로 써야 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다 쓸 때 이제 공통으로 가져가서 쓰게 되는 것들은 따로 서버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하나 따로 두고 그 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기준으로 다른 어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이제 클라이언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 로직으로 개발자분들이 직접 개발하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설명드린 이제 줄 서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PI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해당되는 서버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게이트웨이 서버긴 하지만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입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간 어떤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줄 서버 또한 이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에게는 클라이언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보통은 이 클라우드 컨피그를 이제 GitHub이랑 연동시켜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예제를 보시면 GitHub에 하나 띄워놓고 GitHub에다가 뭐 프로퍼티나 어떤 외부 설정 내용들을 다 정의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 컨피그가 서버가 땡겨다가 이제 정보를 가져가서 그 가져있는 정보들을 다른 이제 서비스들이 가져가게 보통은 샘플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깃을 하나를 항상 소지해야 되는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에다가 내부적으로 그냥 로컬 파일로 그 프로퍼티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시간 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를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가 하나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 통째 하나가 이제 배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앞서 보셨던 것 중에서 이쪽에 메모에 조금 해당되는 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각각의 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앱들이 서로를 이제 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이 각각의 앱들이 서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레카 서버로서 이제 그 각각의 서비스들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서버가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이 유레카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2개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는 컨피그 서버, 하나는 이제 서비스를 기억할 유레카 서버 이렇게 2개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 뭐 A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B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때 A가 B를 직접 호출하게 하면 이게 간단할 때는 바로바로 호출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 API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게이트웨이 서버를 하나 둬가지고 이 게이트웨이 서버로 호출하고 그 뒤에 있는 딸려오는 어떤 주소값을 통해서 각각의 API를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도 편해지지만 이 게이트웨이 서버에다가 어떤 모니터링 서비스를 붙인다거나 하면 이 각각의 API들이 어떻게 호출되고 언제 실패가 났는지를 좀 더 관찰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구성을 안 하고 각각의 API를 저희가 직접 호출한다고 하면 그 각각의 떨어지는 실패 확률이나 어떤 장애 났을 때 처리 부분들을 실제로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를 둔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라우터 역할을 해줄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 역할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서버인 줄 서버를 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본이나 뭐 히스트릭스를 사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 대응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개념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 일단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저희는 네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을 수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스타에다가 배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포된 앱들을 바탕으로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스타에다 앱을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 배포된 앱들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간 회색빛으로 보이는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색빛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마 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보면, 면밀히 본다기보다는 지금 요 큰 네 개의 툴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스튜디오 이용하는 내용만 따로 떨어뜨려 보면 지금 요 장표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생성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세 가지 앱에 해당되는 세 가지 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 툴에서 알아서 그 배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포가 되어진 앱들은 서로 그 네트워크 연결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설정되게 되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프링 클라우드 F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서 지금 회색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비즈니스 로직으로 만들어 놓으신 앱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툴에다 끌어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다 놓은 다음에 그 앱들의 이제 연관 관계를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뒤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호출할지가 이제 구성 지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툴 안에서 자동적으로 뒤에서 제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 로직으로 만드신 앱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A라는 앱이 B라는 앱을 호출한 다음에 다시 이 B라는 앱은 C라는 앱을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뒤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앱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각각의 호출만 연결시켜 주시면 그 툴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연결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뒤에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발 환경 구성 자체는 자바 8 버전 이상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스프링 부트 1.5.9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버전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버전을 타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에드게어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바 API 또한 이제 2점대 버전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각각 사용하시는 IDE 프로그램 사용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MX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버전 그대로 제공되어지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파스타도 3.5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CF CLI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혹시 다운로드가 다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설치를 다 하신 분들은 그 윈도우의 파워쉘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서 명령어 창에 CF라고 치시면 이렇게 명령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워쉘은 그 여기 윈도우에서 여기서 파워쉘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 명령어 뜨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 제가 이제 zip 파일 하나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압축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 일단 오전 세션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일단 간단하게 이 CF CLI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지금 파스타 3.5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파스타 3.5 자체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CF라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CF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 용어로 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뭐 이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보통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다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스 자체는 그렇게 구축한 서버를 직접 구축해 쓴다기보다는 이제 개발자가 바로 이제 개발을 쓸 수 있는 어떤 툴들을 갖춰져 있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파스보다 조금 더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한테 좀 더 친숙한 거는 뭐 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뭐 구글 독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굳이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파스는 개발자를 위한 어떤 툴들의 모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명령을 주거나 어떤 작업들을 하려면 이제 터미널 창에다가 클라이언트들이 CLI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제 명령을 치는 걸로 이제 명령을 주는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그래서 교재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CF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장표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작업의 첫 번째 그 CF API라는 내용은 어떤 파스를 저희가 사용할 건지를 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이제 긁어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실습지에 넣어놓은 그 파일 있거든요. 아까 엑셀 파일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치시는 건 너무 불편하시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실습지에 가면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네, 다 치셨으면 네, 빠르시네요. 네, 이 부분 긁어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쉘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CF AP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파스를 쓸 건지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F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계정 신청하신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일로 주셨던 내용에서 골뱅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실제 아이디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 이메일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빌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할 거라 빌드 테스트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제 실습지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20082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세팅을 해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 제가 실습지에 넣어놓은 것처럼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제 로그인은 다 되신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작업은 어떤 파스를 사용할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파스의 계정을 통해서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교육 자료 보시면 이제 CF ORGS라는 명령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파스 영역이 이제 플랫폼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저희만 해도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근데 8명이 파스를 한 공간을 사용하는데 작업 공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ORGS를 이미 ORG를 만들어놔서 CF ORGS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 빈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F create -org, 그 다음에 조직명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조직 같은 경우도 이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습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정에다 지금 사용하시는 로그인 계정에서 뒤에 숫자 부분 빼고 계정 -org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빌드 테스트라는 아이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드 테스트 -org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밑에 각각의 영역이 필요한데,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직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서는 충돌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페이스라는 명령으로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cf create 스페이스 -5 해서 방금 만드신 조직명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칸 띄신 다음에 스페이스라고 만드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 OK 뜨면 네,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건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놓기만 한 거고 이제 이 작업 공간을 쓴다고 또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f 타겟이라고 명령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팁 부분에 저희 나와 있는 거 그냥 긁어다가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클릭 누르면 이제 뒤로 남아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어 쳤을 때 내용이 이제 어떤 유저고 어떤 파스를 쓰고 있고 엔드포인트로 그 다음에 조직명, 그 다음에 스페이스명 이렇게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영역명 이렇게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방금 그 조직하고 영역을 만든 다음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 터미널을 끈 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지금 여기서 그냥 cf 타겟이라고 치시면 똑같은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터미널 꺼졌다가 다시 cf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실 때는 이 명령어 쳐서 작업할 공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배포라고 지금 장표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앱을 하나 배포해 보겠습니다. 앱을 배포하실 때는 아까 제가 zip 파일 하나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압축을 푸시면 거기에 manifest.yaml 파일과 그 다음에 자르 파일이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manifest.yaml 파일과 자르 파일이 들어있을 텐데 저희는 일단 자르 파일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빌드 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이니까요. 저희는 이제 manifest.yaml만 수정해서 네, 앱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anifest.yaml을 이제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와져 있고요. 이제 이 터미널 창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파일 가셔서 이거를 이제 그냥 에디터 파일로 아무거나 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 것만 수정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면 지금 이 내용이 보이실 건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네임에 해당되는 내용만 저희가 추가해서 입력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에는 그 실습지에 제가 넣어놓은 내용처럼 계정-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빌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앱 해놓겠습니다. 저는 그 날짜도 적을게요. 저는 터미널 창에서 쓰는 에디터를 쓰고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그 야물 파일을 클릭하셔서 여신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체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파스라는 애 자체도 어쨌든 간에 뭐 개발 툴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르 파일을 실행하려면 결국 자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JRE가 있어야 되는 거죠. 런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저희 CF 안에서는 빌드팩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자바 빌드팩을 쓰겠다는 것이 명시해 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패스 경로에 따라서 어떤 파일을 올릴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야물 파일하고 자르 파일하고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따로 경로 내용 없이 그냥 .자르로 들어가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앱을 올릴 때 메모리를 1기가 쓸 거다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의 이름도 이제 고유 번호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퍼블릭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앱을 올린 다음에 접근하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그 URL 주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URL 주소의 첫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 빌드 테스트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명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해두고 저희는
파일을 다 수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 해당 폴더에서 cf push라고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터미널 창에서 만약에 그 폴더 접근하시려면 cd라고 명령어 주신 다음에 이 폴더 경로 가신 다음에 이 부분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컨트롤 C 하셔서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 있는 경로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 CF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스타 안에 저희가 뭐 자바 빌드팩 뭐 지금 제공되는 걸 제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CF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제공되어지는 빌드팩이 있는데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 뭐 .NET 이렇게 노드.js 고 빌드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미리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직접 저희가 뭐 내용 보면 CF 직접 설치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을 때는 이 빌드팩들을 따로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진행을 하면 지금 manifest.yaml 파일하고 자르 파일 있는 이 폴더에서 저희는 cf push라고 명령어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그리고 어떤 내용 경로 이제 풀 패스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메모리 1기가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이름 뒤에다가 이제 kcloud.org로 어떤 형태로 이게 배포될 건지 설정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드팩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야무르다가 다 일일이 제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다 써도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빌드 라이브러리라고 하시면 그 컴파일러가 아니라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구성된 뭐 함수인 거잖아요. 앱이 구성되기 위한 환경.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자바 말고 다른 것도 다 동시에 쓰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빌드팩만 정의하지 않고 지금 필요로 하는 JR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넣을 수 있는. 일단 자르 파일로 말리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제이슨을 저희가 만약에 그 코드 안에서 쓰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지선이나 뭐 잭슨 라이브러리 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컴파일을 해가지고 자르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드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 로컬 환경에서는 그냥 컴파일러만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 컴파일러든 뭐 고언어 컴파일러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드상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나 의존성 내용들은 일단 이미 자르 파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뜨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 환경이 조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사실 지금 이건 앱을 하나 올리는 건데 저희가 이후에는 앱이 최소 5개가 올라가야 하나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인터넷 속도 환경이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툴 사용법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일단 실습은 진행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제대로 안 뜨면 제가 이미 올라가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화면은 다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많이 느리니까 제가 뒷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을게요. 어차피 이 배포는 알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하나 또 터미널 창이 뜨게 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교육 장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내용을 보시면 CF 서비스 목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서비스라는 내용은 저희가 개발할 때 보통 무조건 써야 되는 미드웨어에 해당되는 게 DB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스에서 제공되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F 마켓플레이스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네, 어떤 저희가 미드웨어, 뭐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config 서버나 뭐 레지스 서버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쓰게 될 내용이고, 지금 보시게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보통 흔히 보는 걸로 봤을 때는 MySQL하고 레디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 교재에서는 제가 MySQL을 어떻게 띄우는지를 보여드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써보게 되면 cf 서비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구현을 인스턴스 생성을 안 해놔가지고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음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일단 저희는 이 MySQL하고 레디스가 제공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cf 서비스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DB 하나를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겠습니다. cf create 서비스 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명이 지금 여기 MySQL DB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긁어다가 주신 다음에 한 칸 띄고, 플랜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내용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저는 맨 앞에 걸로 일단 선택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DB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빌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빌드 테스트 MySQL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아이디 명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MySQL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컬로 따지면 저희가 DB 설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 서버를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파스상에서는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어떤 서비스를 그냥 찍어내듯이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이렇게 두 개 치는 것만으로 DB 서버가 하나 구축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파스 서비스 쓰는 것과 로컬을 쓰는 것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확인된 걸 봤고요. 그러면 cf 여기서 다시 서비스라고 치시면 아까랑 다르게 하나 목록이 더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린 앱을 확인해 보면, 네, 저는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다른 분들 다 올라오셨나요? 그러면 아까 그 창으로 저희가 옮겨서요, cf apps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타티드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떴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올렸으니까 일단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URL 부분을 긁어서 저희 브라우저에다가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접근해 보겠습니다. 호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저희는 원래대로면 이게 실제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퍼블릭 IP를 따로 퍼블릭 호스트 정보 따로 부여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앱 하나 띄워도 그 부분을 그냥 파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띄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희가 아까 그 MySQL 서비스를 올려놨었는데 그 부분을 이 앱하고 연동시키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앱 자체가 어떤 DB 기능을 넣어놓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접속 정보가 어떻게 붙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cf env 이 앱 이름을 긁어다가 또 env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돼요. 앱에 대한 내용이. 근데 내용을 보셔도 뭐 이제 빌드팩 이름으로 관리되는데 뭐 아이디 값을 따로 부여했고 이 네임으로 이 CF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로 따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URI 내용 나오고 뭐 나오지만 어딜 봐도 DB 내용이 없거든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 교재에 있는 그 서비스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cf bind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할 건데요. bind 서비스의 앱 이름을 아까 보신 내용을 요거 그대로 긁어다가 여기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빌드 테스트 MySQL이니까 이렇게 긁어다가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적용되었다고 뜨는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이 스테이지라는 명령을 다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긁어다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앱이 이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배포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조금 느리게 올라가서 다른 걸 또 말씀드리면 일단 CLI가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뭐 help라는 명령어 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 내용 중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밑에도 바로 나오는데 cf help 한 다음에 -a를 주면 내용이 좀 많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한글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리눅스나 맥을 쓰시는 분들은 그랩 명령어 쓰시면 이제 이 부분을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 또 찾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윈도우 터미널을 주로 쓰고 있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배포가 다 됐는데 다른 분도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앱스로 다시 그 앱을 확인하시면 일단 제대로 배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랑 같은 명령어로 cf-env에 해당 앱 이름을 긁어다 놓으시면 똑같이 접속 내용이 그 앱에 관련된 내용이 뜨게 되는데 아까랑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URI에 MySQL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여기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어서 랜덤 값이 나왔는데 뭐 ID 값이랑 패스워드 값이랑 그 다음에 접속 내부 IP 그 포트 정보랑 이제 DB 접속 정보거든요. 여기 골뱅이 밑에 이 부분 접속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B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바인딩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내부 IP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DB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제가 일단 교육 장표에 넣어놨는데 뒤에 넘기다 보시면 CF 앱에 서비스 바인드라고 위에 해놓고 제가 그 하이드 SQL을 제가 스샷 찍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드 SQL을 이용하면 그 터널링 이용해가지고 내부 IP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IP 접속해서 DB가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 진행하려면 이제 이 SQL 툴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링크만 걸어뒀고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그 아까 cf-env란 명령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를 진행을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DB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쉬게 될 텐데 지금 쉬기 전에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파스를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실습 첫 번째 실습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23분인데 10분 쉬어서 33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